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C 언어의 전처리기 기능 그리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 있는 전처리기 사용법 그리고 전처리기가 뭔지 그리고 전처리기가 생성한 확장자가 .i 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size of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얘를 써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size of는요, 변수나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모든 자료값을 메모리라든지 디스크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료값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때 도대체 메모리에 어느 정도의 어떤 크기를 차지하는지 그 크기, 그죠?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사이즈 오브 연산자입니다. 얘는 리턴할 때 바이트 단위로 리턴을 하고요. 이제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조금 헷갈려서 사이즈 오브 함수라고도 많이 하지만 사이즈 오브 괄호 열고 넘 요렇게 많이 쓰거든요. 보시기에 어때요? 함수 같죠? 그렇지만 얘는 함수처럼 보이지만 함수가 아닌 단항 연산자입니다. 항이 한 개 있는 연산자라는 것 설명드리고 기타 팁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난 시간 저와 같이 한번 해봤던 가장 큰 값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가장 큰 값 500이 나오죠. 즉 10개의 원소를 돌면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을 넣고 여기다가 6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얘가 제일 크기는 큰데, 그죠? 여기에는 폼은 10번밖에 돌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실제로 돌려보면 수행되기는 수행되지만 여기에 600이 검사되지 않은 채로 수행이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러는 굉장히 똑똑해서 이와 같이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또 하나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는 내가 600을 넣고 11을 고쳐줬는데 실수로 얘를 안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제대로 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수행을 시키고 결국 500을 출력해주는 형태로 수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기에 있는 number of items를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11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포문이 도는 이 횟수 역시 number of items라고 하는 값으로 써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요런 기능을요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돌려보면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11로 고쳐주게 되면 얘가 갱신됨과 동시에 얘도 갱신되고 얘도 갱신됩니다. 네, 이와 같이 number of items라고 하는 매크로 값을 11을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요 포문도 11번을 돕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요 컴파일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매크로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number of items라고 하는 이 문자를 찾아가지고요. 이 문자에 있는 값을 전부 11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프로젝트에 가서 get, max, and min 이라고 하는 이 코드의 이 프로젝트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이때 구성 속성에 C++에 있는 전처리기에 가서요. 파일로 전처리를 예라고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적용시킨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빌드 메뉴를 선택해서 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솔루션 빌드 혹은 여기에 있는 F5를 실행시키게 되면요. 이와 같이 실행이 되는데 이 실행 과정에서 .i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프로젝트 선택하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선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파일 탐색기를 볼 수 있고요. main.c라는 코드가 있고 디버그에 가보시면 main.i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방 생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이런 코드가 나오죠. 아마 이 코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F를 실행하고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메인 코드로 갑니다. 자, 메인 코드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11로 바뀌어 있고 여기에 있는 값도 11로 바뀌어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이 11이기 때문에 그 값을 매크로를 받아 가지고 전처리기가 값을 바꿔줍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얘를 이제 10으로 고치고 얘는 삭제하고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면 여기서 빌드가 이루어졌다고 뜨고 성공이 뜨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main.i를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10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요것을 9로 바꾸고 혹시나 해서 요거를 지우고 다시 빌드를 하고 다시 i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값이 9로 바뀌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준 이 매크로 값은 전처리기가 값을 치환하는 그런 일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도 훌륭하기는 합니다만 원소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이 매크로 값을 바꿔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일단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nums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할 쪽에 빈 괄호를 써주게 되면요.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이 사이즈 값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아래쪽 코드는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요. 우리는 조금 더 코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size of라고 하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size of nums를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까? size of 함수는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배열의 전체 크기를 반환해 줍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전에 했던 값이 실행되니까 이제 다시 요걸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속성에 가서 C++ 전처리기의 파일로 전처리 기능을 해제해 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 값은 40이 나오게 됩니다. 왜 40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40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가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 100, 200, 300이라는 값은요 정수 int라고 하는 이 자료형을 갖고 있죠. int라고 하는 자료형은요 컴퓨터에 저장될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4바이트 크기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 짜리 원소가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40바이트죠. 즉 얘는요 바이트로 이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size of nums의 제로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원소 한 개가 메모리에서 얼마 정도 크기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원소 한 개는 4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하고 그 4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하는 원소가 1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40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그렇습니다. 전체 원소가 개수가 몇 개 있느냐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nums 나누기 nums 제로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원소의 개수는요, size of nums 나누기 size of nums 제로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서 실행해 보면 원소의 개수가 10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유연성 있는, 여기에 600이 들어갔다고 치면 바이트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4가 되겠죠, 그죠? 얘는요 4가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은요 11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얘를 이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유연성 있는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얘의 개수가 가변적으로 바뀌더라도 얘만 알면 이 포문의 제어 횟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포문이 몇 번 도는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int num of elements라고 하고 이 값을 엘리먼트의 개수에다가 저장을 해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값을 찾거나 가장 작은 값을 찾을 때 이 number of items 대신에 이 값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11번 루프가, 여기서는 11번 루프가 돌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00이 나왔고요. 만일에 얘를 생략해 버리면요, 루프는 몇 번 돌겠습니까? 엘리먼트가 9개가 있으니까 루프도 9번 돌겠죠. 실행해 보면 루프가 9번 돌면서 가장 큰 값 500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게 굉장히 유연성 있는 코딩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C는요,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구석이 있지만, 이와 같이 아주 멋진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연성 있게 코딩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항상 유연성 있는 코딩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